26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8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1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8로 나타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8.8% 증가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에서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비정상적인 가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진척 없는 ARM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용 백신 임상 시험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막판에 반전 드라마를 3대 지수가 썼었는데 오늘은 현재 다우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증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 역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한 만큼 어제처럼 오늘도 장 막판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길 기대해 보면서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밤사이 나왔던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미국 증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1월 25일 화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정례 회의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800포인트 넘게 하락했는데 낙폭이 회복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왔고요. 현재 34,3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편입 종목 가운데 월그린스가 2% 넘게, 또 세일즈포스와 월마트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장중에 5% 가까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 2008년 이후 반등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 2시간 전쯤부터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2% 넘게, 또 알파벳과 메타는 1%대 떨어지고 있고요. 브로드컴을 제외한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FOMC 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3월 첫 금리 인상에 나설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으면서 에너지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쉐보론과 엑스모빌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78%로 올라오면서 금융주들이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주와 기술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오늘장 주가가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회사 측은 공급망 문제가 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2022년 매출 성장률을 18에서 20%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9%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M도 오늘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3M은 공급망 차질과 오미크론 등의 악재가 누그러지면서 12월에 사업이 개선됐다고 전했고요. 다만 오늘 3M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에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현재는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조금 웃돌았고요. 하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을 좀 밑돌았습니다. 그럼에도 존슨앤존슨은 올해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했고 그 영향으로 오늘장 3% 넘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이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주가가 2%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가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경쟁 당국이 인수에 반대하면서 규제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IBM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IBM CEO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으로 소프트웨어와 컨설팅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올랐고요. 또 지난 4분기에 IT 인프라 서비스 사업인 킨들일이 IBM으로부터 분사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IBM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해서는 IB들의 평가가 엇갈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아이폰 공급이 개선됐다면서 목요일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예측했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애플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애플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BMO 캐피탈은 메타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메타를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다만 오늘장 메타는 1.5%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웰스파고가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이키 주가가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나이키도 상승 전환하면서 0.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7,00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장 코인베이스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감을 주시한 가운데 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장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WTI는 2.4% 오르면서 85달러 선에서 그리고 브렌트유는 2.2% 상승하며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최근 2달간의 최고점으로 올라왔습니다. 0.6% 상승하면서 1,85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장 에너지 섹터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한때 85달러를 넘어서 지금도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유가는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앞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언급했듯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어제장 하락하던 유가가 다시 회복한 건데요. 또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원유 재고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에너지 기업을 추종하는 ETF 보시죠. 티커명 OIH인 바네크 오일 서비스 ETF는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5.25% 오르고 있고 다른 에너지 관련 ETF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반도체 관련 ETF는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1.78%까지 치솟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한때 2.6%까지 빠졌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대장주들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오전 한때 5.14% 빠졌는데요. 지금은 약 2%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MD는 약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 1% 내리고 있습니다.
바네크 세마이컨덕터 ETF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 SMH인 해당 ETF는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4.4%까지 빠졌고 지금은 현재 2.31%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반도체 ETF죠. 속스 ETF도 함께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ETF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S&P 코어로직스 케이스실러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8.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19%에서 하락한 건데요. 해당 지표는 미국 내 주택가격 흐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까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경신한 뒤에 작년 9월부터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상승률이 더욱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주택시장 전망이 이렇게 비교적 어둡게 나오자 관련 ETF 오늘장에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ITB인 iShares US 홈 컨스트럭션 ETF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택건설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때 3.5%까지 내렸다가 지금은 하락폭을 만회해 1.7%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리튬은 제2의 골드러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리튬 가격은 평균적으로 208% 상승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원료인데요.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리튬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튬 공급이 부족한 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별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리튬에 투자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리튬 관련 ETF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엑스 리튬 앤 배터리테크 ETF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 LIT인 해당 ETF는 미래에셋의 글로벌엑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리튬이 채굴된 후 전기차 부품에 사용되는 과정 전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채굴 업체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 업체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보면 중국의 36%를 그리고 미국의 2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10% 투자하고 있는데요. 총 42개의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 11%를 미국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인 엘버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LIT의 운용 수수료는 0.75%로 비교적 높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좀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데 최보아 외신 캐스터 IMF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약세인 상태에서 2022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시 예상했던 2022년 예상 성장률인 4.9%에 비해서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건데요. 오미크론 발생과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부진도 세계 경제 전망에 타격을 줬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로 직전에 비해 1.2%포인트나 낮아졌고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직전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투입되는 자금이 줄었고 통화 확장 정책이 조기 철회됐으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공급난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무관용 정책과 예상보다 길어진 금융시장과 정책 당국의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긴축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MF는 이번 전망이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고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기대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서 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 부과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와 가스 수출을 줄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럽 동맹국을 위한 에너지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급증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일정한 양을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할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주요 천연가스 생산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펜타곤 대변인은 러시아는 더 많은 전력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14.3% 오른 MMBTU당 4.857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상업적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지금 출국하는 것을 고려하라라고 전하면서 상황의 악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FOMC 회의에서 3월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고려를 예상한다는 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25일부터 26일에 진행되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대다수의 예상대로 3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정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폭락도 연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도 좀처럼 타격을 줄여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하며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약 9조 달러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는데요. 일부 전략가들은 6월이나 빠르면 5월에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 대조표를 이동함으로써 연준은 긴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확실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에어버스가 벨루가 항공기가 외부 고객들에게 임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공 화물 시장에도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슈입니다. 하늘 위의 하얀 돌고래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얀 돌고래인 벨루가를 닮은 귀여운 디자인을 가졌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인데요. 에어버스가 자사의 초대형 수송기인 벨루가에 대해서 외부 고객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공 화물 시장에 있어서도 새롭고도 혁신적인 동력이 될 텐데요. 에어버스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벨루가는 일반적으로 날개와 동체 부분과 같이 비행기의 대형 항공기 부품을 유럽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앞으로는 우주, 석유, 그리고 가스 회사와 이 군대를 위한 대형 화물도 운송할 계획입니다. 에어버스는 이번 계획을 통해 벨루가가 보유한 남은 20년의 수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고요. 또 완전히 조립된 헬리콥터와 엔진을 운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우주 대기업인 보잉의 최대 라이벌인 에어버스는 지난해 말 프랑스 마리냥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일본 고베까지 헬리콥터를 배달하는 첫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GM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새해에도 전기차는 식지 않는 열기, 아니 어쩌면 더한 열기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EV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미시간주에 약 6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의 북미 생산 능력에 대해서 2025년까지 10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인데요. 이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 메리 바라는 우리는 제품, 배터리 셀 용량, 그리고 차량 조립 능력을 길러 테슬라를 제치고 EV계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 아직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은데요.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배터리 공장 가동에도 또 디트로이트 교외에 오리온 조립 공장을 개조해 차기 버전의 쉐보레 실버라도와 같은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미시간주 경제개발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투자 지원금으로 8억 2,400만 달러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행정부는 첫날부터 미국이 전기차 제조의 미래를 주도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의 생산과 제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신 관련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임상연구는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참가자 최대 1,420명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일부는 4번째 접종을 받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발표된 연구에서 화이자산 백신의 추가 접종이 3번째 접종 후 14일째에 오미크론에서 입원과 중증을 예방하는 데 90%가량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보건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10주 후에는 효과가 약간 감소한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런 이후에는 45에서 50%의 효능만을 가진다라고 하니 오미크론용 백신의 필요성이 참으로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존슨앤존슨도 2022년 코로나19 백신의 매출이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저조한 매출의 경쟁사에 비해 46%가량 높은 수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존슨앤존슨이 급등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원자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듣는 원자재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 인베스팅닷컴 김수현 PR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고 오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네. 특히 팔라듐 요즘 들어서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팔라듐 어떻습니까? 네,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간에 16% 이상 상승해 있는 모습으로요. 전체적인 원자재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일단 수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라듐의 쓰임새를 보면은 일단 배기가스 자동차의 촉매제로 쓰인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오염 물질을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로 전환시키는 이 촉매 컨버터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ESG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환경 규제가 짙어지고 그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팔라듐의 가격 상승세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최대 생산국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지금 전체적인 생산 중에서 41.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팔라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규제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같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네, 사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점점 더 가격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던 상품을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하락했던 상품은 또 어떤 겁니까? 가장 많이 빠졌던 상품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네. 천연가스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날씨가 이제 평년 기온이 지금 아무래도 춥기는 춥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온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헬리허브 가격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봤던 미 에너지정보청의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지난주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정말 많이 쓰기는 썼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는데 이 5년 동안의 평년 가격치를 봤을 때 33.10억 입방피트 정도 상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금도 강세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트로이 온스당 1,850달러대로 한 주 동안에 2.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런 강달러를 야기하면서 이렇게 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들 이렇게 야기가 되다 보니까 40년 내 가장 최고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것 같은데 금을 투자할 때는 보통 이제 수수료 때문에 ETF 쪽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수료 그리고 운용 보수 때문에 네, ETF 그렇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서학개미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GLD ETF가 있습니다. 일단 2004년도에 이렇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상품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운용 보수는 0.4%, 또 운용 규모 하루에 이렇게 거래되는 금액도 가장 큰 상품입니다. 운용 규모 같은 경우는 560억 달러 그리고 거래량이 12억 달러로 가장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 현물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장에서는 172.7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비슷하게 2% 정도 한 주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비교해봐야 될 현물을 따라가고 있는 다른 ETF가 있는데요. IAUM ETF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운용 보수 부분인데요. 0.15%로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금에 조금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오늘장에서는 18.5달러로 한 주간에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아직은 조금 해외 ETF가 부담스럽다. 아직은 난 투자를 해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킨덱스 KRX 금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확실히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과 함께 또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죠. 은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 은 이렇게 비교를 했을 그렇죠. 때 같이 나오죠. 금 같은 경우는 뭐 재화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상품으로 쓰이기도 있고 또 원자재 측면에서는 또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은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적인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절반 정도가 거의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지금 화면에도 어떤 부분에 나눠서 쓰이고 있는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은의 주요 생산 국가 뭐 멕시코 뭐 그리고 중국 이런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고 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재고가 아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뭐 구리, 뭐 철광석, 아까 말씀드렸던 팔라듐 네, 그렇죠. 이런 비철금속에 비해서 무려 40% 이상 그리고 네. 70% 정도 저평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보면 트로이 온스당 23.9달러 선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도 한 주 동안에 1.8%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평가된 상황에서 은의 가격 과연 오를까 내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음과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역대 최고치인 80%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은도 금처럼 이제 M2 통화 공급 상황을 또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M2 대 은 비율 그리고 금, 은 비율을 봤을 때 886 그리고 79라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은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70에서 최대 90%까지 가격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상품 그리고 통화에 비해서 가격대가 아주 더 내려갈 것이라는 상황만큼은 없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팔라듐부터 금과 은,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위해 인베스팅닷컴의 김수현 PR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